자, 지금은 너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형이든 어떤 활용 문제를 문자화 시킬 수 있다가 중요한 사실이야. 너희들한테. 알지? 첫 번째는 요러한 것을 문자로 나와서 식을 뽑을 수 있다가 중요한 사실이야. 다시 말해서 P의 위치가 확실치 않아? PB의 제곱하고 PC의 제곱이야. 그럼 요놈의 제곱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 사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타내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나타낼 거야? 문자로 써야 돼. 자, 문자를 쓸 때는 주변 기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변 기물은 요놈이야. 주변 기물은 요놈이야. 뭐야? 1대2의 비율을 갖고 있는 놈이야. 그럼 어떻게 놓으면 좋냐? 선생님이 문자 놓을 때는 요놈 수직으로 놓고 요놈이 1대2니까 요놈을 뭐 x든 k든 관계없어. x 요놈이 2x 이렇게 놓다 보면 요 길이가 뭐가 돼? 여기는 뭐가 돼? 1-x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2a 빼기 2x가 되겠지. 되니? 그러면 PB를 나타낼 수 있고 PC를 나타낼 수 있어? 쌤이 요 1대2로 쓴 것은 기물을 이용한 거야. 다른 데 문자를 놔도 관계는 없어. 단 식이 조금 쉽고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난 이쪽이 형태니까 나는 이걸 x, 2x로 놓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했다면 요것도 1대2인지가 보여야 돼. 그럼 요놈을 x로 놓고 요놈을 2x로 놓았다 이거야. 되니? 그러면 여기를 구하려면 여기를 말하면 되지. 2-x가 되겠지. 2x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놈 피타 요놈 피타 문제가 좀 더 쉬워지긴 했지. 여기까지 되니? 이렇게 놓을 수 있다가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되니? 해서 이해해서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 문자 놓기. 어디다가 문자를 놓을 거냐. 요 생각이 중요해. 두 번째. 현재는 여기는 도형 문제입니다. 뭐라고? 도형. 도형의 성질. 도형의 특징들을 이용을 한다 이거지. 됐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좌표화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좌표화. 됐어요? 좌표를 시키면 요 문자 놓기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좌표를 시키면 문자 넣는 게 똑같이 쉬워져요. 얘는 그래서 원점 어디다 넣을 것이냐.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이 2, 4분면 쪽이야. 그러면 1, 4분면으로 바꿔서 풀어도 돼? 안 돼? 된다. 길이만이니까. 1, 4분면이 푸고 편해. 1, 4분 푸고 다 양수, 길이 양수.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솔 PB제곱 PB제곱 PC제곱 뭐가 떠올라? PB제곱 PC제곱 정신 안 차려? 누가 이거 진짜 PB제곱 PC제곱 뭐가 떠올라? 몰라요. 뭐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다 하면 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PB제곱 PC제곱 뭐야? 정 뭐야?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직각에서만 쓰는 말이야. PA제곱 저번에 선생님하고 같이 했어. 이렇게 해서 PA제곱 PB제곱 자식아. 그거. 네, 그거 뭐 뭐? 기억 안 나요. 너의 문제점이 그거라니까?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머리가 이상한 데가 있어. 공부를 못하는 특징 중에 네가 공부를 많이 하거든. 그 공부를 많이 해. 쓸데없이. 쓸데없다고 지금. 쓸데없단 말이야. 뭐냐면 알맹이를 공부 못하고 변두리만 하고 있는 거야. 어? 중요한 걸 공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만 맨 하고 있어. 덧셈 뺄셈만 하고 있어. 맨 더하기 빼면 했어. 이 연산 맨날 틀렸어요. 그러고만 있어.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그게 제일 오래 남을 수밖에 없어. PB제곱, PC제곱 꼭 기억해. 한 점에서 PB제곱, PC제곱은 중선정리입니다. PB제곱, PC제곱 중선정리 기억나니 정우야?
안 나니? 요놈이 중점이야. 이게 그래 중선이라고.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과 같다는 게 중선 정리야. 다시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의 2배와 같다는 것이 중선 정리야. 다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2배와 같다가 중선 정리라고. 얼마나 감사하니? 감사해 안 감사해? 맞아요. 뭐가 감사해? 뭐가 감사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생각이 없잖아. P를 움직이다 보면 이 P를 움직이다 보면 이 P를 움직이다 보면 M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M은 안 움직이잖아. 이게 P가 움직이면 우리가 중선 정리를 쓰면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을 이거 대체해서 요걸로 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근데 요거 제곱은 고정값이니까 PM만 뭐가 되면 돼? 최소값. PM만 취소가 되면 돼. PM이 취소가 되는 데는 알아 몰라? 수직. 어디에서? P에서. P가 움직이는데 뭘 수직이야? 그러니까 P가 BC의 수선을. 네? M에서 AC에 수선을 긋는 거지. 얘가 제일 짧지. 여기에 P가 놓일 때 우리는 요런 값이 최소가 될 거라고. 아,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최소인데 요거 좀 상수값이고 요거가 최소가 되면 된다고. P가 움직이면서 요놈이 최소가 되면 돼. 그러면 요놈에서 이렇게 수직을 이용하면 요 점에 있을 때가 지금 요놈의 최소값이 떨어진다고. 요 값은 정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식이 뭐인지를 알면 우리가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도형을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써먹어야 돼. 다음 물어보고 모르면 너는 꿈밥 맞아. 알았어? 꿈밥이 좋냐? 싸대기가 낫냐? 둘 다 안 좋은. 둘 다? 그러면 둘 다. 안 좋은 걸 해야지 공부를 하지. 그러지. 안 좋아야 공부를 하지. 안 좋으면 안 하지 않을까요? 아니 공부를 안 하면 맞는데. 아, 그러면 어찌해야 돼? 해야죠.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안 맞을 거 아니야. 기억을 하되 지금 물론 지금은 현재는 요 정도까지야. 근데 이걸 알면 알 만큼 쉬워져. 이게 고1 1학기 과정에서 물론 뭐 다른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도형에 대한 활용 문제가 꽤 많이 등장하잖아. 저번에 원도 좀 있었지. 알지? 그 식을 해서 도형을 해석해갖고 식을 뽑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도형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도형의 성질을 알고 있는 누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식이 쉽게 뽑아진다 소리야. 알겠니? 이 공식들은 도형에 대한 공식들은 특징들은 성질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용이 된다 이 말이야. 알아먹었어? 이해됐습니까? 현재 그림은 그래서 닮음으로도 좌표의 P의 위치를 그냥 알아낼 수 있습니다. 1대 2야. 1대 2대 루트 5야. 보도 않고 고개를 까딱까딱거려. 선생님 패드 보고 있었어요. 이게 보이냐? 1대 2대 루트 5야. 1대 2대 루트 5라고. 그럼 여가 루트 5잖아. 여가 1이잖아.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1. 이 루트 5분의 1의 제곱, 1의 제곱. 5분의 1, 1, 5분의 6. 2배, 5분의 12. 했어? 네. 암만큼 쉽다고. 단 이게 1학기 부분이니까 요걸 이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잖아. 네. 그러지? 너도 현재 중학생이잖아. 이게 고1 과정인지 고2 과정인지 고3 과정인지 몰라. 그러지? 그럼 어째? 내가 아는 방법 그대로 쓰면 돼. 이게 이제 단점은 있어. 나중 가면 막 혼동이 올 수도 있지. 그지? 어? 그러면 너 이거 어떻게 알고 풀었냐 물어보면 중학교 때 배웠는데 하면 돼.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잖아. 지금 중학생인데. 어? 어디서 배웠냐? 수학 동화 보니까 나오던데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도형의 성질이잖아 이거는. 도형의 성질이잖아. 너 3학년 됐어 안 됐어? 있어요. 아 3학년이야? 이제 3학년이잖아. 그 2차방이 근해공식 알아 몰라? 알아요.
어떻게 알아? 아니까. 이거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잖아. 배워서. 또 선행했네? 네. 선행하면 총살인데? 왜요? 선행 금지법 있어. 진짜요? 사형이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야? 우리나라에 사용 없잖아요. 있어 지금 있잖아. 완전히 유튜브가 큰일 나는데 다음에 신고 들어오는데 이번에 그 구형 사형 구형했잖아. 네? 모르죠? 사형을 구형을 했어. 구형한 것은 검사가 이 사람은 사형 시켜주시오 이렇게 말한 거고 판사가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그걸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할 거라고. 응? 구형은 내린 적 있어. 사형제도 폐지됐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사형제다고 부활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사형 시킨 사람 없어. 보통 사형수들은 사실 무기수로 있다가 거의 이제 거기 가서 죽지. 하여튼간 중요한 게 아니고 너 군다고 선행하면 죽어. 뭐 어떻게 말하면 되겠냐? 제가 인터넷 보고 공부했어요 하면 되잖아. 그것도 선행이잖아요. 그 선행이 아니잖아. 아, 그래요? 야, 어렸을 때 책 보고 막 책들을 봤단 말이야. 역사책 봤어. 백제의 역사를 내가 보고 있어. 의자왕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물어봤어. 백제 의자왕 내가 저거 막 쫄쫄 얘기했어. 의자왕이 삼천군요하고 저거 났대요. 너 어떻게 알았어? 선행이네. 뭐 선행이야. 책에 나왔는데. 책이 다 나왔잖아. 이 과정도 다 책에 나온 거잖아.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런 것은 있어. 문제를 풀 때 중학교 과정에 맞추어서 중2 과정에 맞추어서 풀이를 쓰시오. 이럴 수는 있어.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때 만약 내가 틀렸어. 만약 내가 중2 과정을 안 쓰고 고1 과정 문제를 풀었어. 그럼 선생님이 풀이를 보고 너 틀렸다고 했어. 그럼 어째? 기분이 어째? 상관없어. 점수가 까졌어. 점수 까지면 어찌 될 거야? 까요요? 까이면 어째? 까인 거지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어차피 고1 때도 배울 건데. 그럴 거잖아. 그럼 고1이 됐어. 그럼 중2 거를 쓸 거야? 아니요. 안 쓰겠지. 왜 안 써? 더 쉬운 걸. 그렇지. 상위 개념이 기본적으로 더 알고 있으면 하위 개념들을 풀이하는데 쉬워. 그럼 상위 개념을 배우고 나면 하위 개념이 기억에서 잘 안 나. 그럴 거 아니야. 굳이 둘 다 안 쓸 거 아니야. 이게 혼돈 오면 요 개념을 쓰고 있다고. 너 그걸 가고 있다고. 쓸데없이 계속 누구 연산도 보면 계속 이상한 연산을 하는 애도 많아. 왜? 예전에 그렇게 맨날 연산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연산하는 것도 이게 이렇게 하니까 고되다.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연산하지?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니까. 그 문제 틀려도 괜찮잖아. 내가 연산을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 짜증나게 계속 하고 있잖아. 연필만 들고 손목만 나가고 선생님도 너무 글씨만 써고 손목이 나갔어 지금. 큰일 났어. 쌤이 요거 학원 일한 지금 20년 거의 한 25년째 하고 있어. 응?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글씨만 했어. 옛날엔 여기 썼잖아. 칠판 쓰다 보니까 칠판 했을 때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손목이 아파. 테니스 고 쳤다가 손목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 여튼간에 글씨 많이 쓰니까 쌤 보통 쉬는 날은 한 의자 책상에 딱 앉잖아. 한 보통 빨리 앉으면 9시 10시 앉아. 뭐 5시까지 앉아 있어. 계속 공부하지는 않지만 주로 앉아서 계속 썼다가 생각했다가 썼다가 이런단 말이야. 코로나 때 수학 문제 2권을 풀었어. 코로나 일주일 동안 감금됐잖아. 5일인가 일주일 감금됐잖아. 감금되니까 할 일이 없잖아. 그러잖아. 감금돼서 수학 문제 2권. 저 쪼른 거 그리고 파란 책 2권 있잖아. 저기 고쟁이 같은 거 2권 풀었어. 응? 누구도 할 수 있어. 일주일이면 한 권씩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라고. 똑같은 봐봐. 문제집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고 난 쉬운 것도 있잖아. 근데 개념은 다 똑같거든. 물론 이제 상위 개념 좀 어려운 심화 개념 같은 걸 좀 덜 배울 수도 있잖아.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심한 문제라고 해서 내가 배우지 않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아도 풀릴 수는 있어. 단 그렇게 풀 수는 있는데 이것보다 또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는 있어. 이게 평상시에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푸는데 아 이렇게 꼭 굳이 풀어야 돼? 내가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풀으려 하는 거라고. 그럼 그게 난 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 생각을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 건가 고민을 하든지 누구한테 뭐 물어봐갖고 하든지 방법이 없다 할 수도 있잖아. 방법이 없어. 없으면 어째 그렇게 해야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일단 중요한 거야. 해석을 해야지 내 이 방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 이 문제는 문제 속에서 다 힌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 중에 있어. 근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배우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풀라는 문제는 어려워. 그건 어려운 거야. 말 그대로 배우지 않은 내용 갖고 풀라는 거야. 도형이 있는데 이런 선들이 있단 말이야. 도형이 선이 있어. 선 있는 선을 갖고 그리는 건 쉬워. 근데 없는 선을 가지고 그리는 건 어려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문제가 심화 문제가 어려워.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도형을 배운 게 별로 없거든. 제일 어려운 게 합동이야. 합동. 합동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새로운 선을 그려야 되거든. 근데 점점 도형이 가면 갈수록 더 쉬워져. 왜 쉬우냐면 그림이 그냥 너 이렇게 풀라고 알려줘. 이 그림이 요 그림을 딱 봤어 내가. 보여줄게요. 그림을 봤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문제 읽어봐야 되는데. 이 도형이 지금 보니까 이 접었다만 보였어. 내가 접었다만 보였어? 해야 되는 게 뭐야? 접었다. 접었다면 뭘 해야 돼? 길이를 구한다. 길이 왜 구해? 모르는데. 미지수를 든다. 접었다면 뭘 생각해야 돼? 닮음? 접었다는 합동이야. 아. 접었다는 1번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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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니? 접었어 합동? 두 번째가 접었으니까 이 접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대칭? 뭔 대칭? 선? 선대칭이야. 선대칭. 접었다는 첫 번째는 합동,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건 순서는 의미는 없지만 일단 합동은 첫 번째가 맞아. 접었으니까 합동이야. 이해되니? 너희들이 이제 원 같은 것도 이렇게 접잖아 이렇게. 그럼 합동이야. 뭐가 합동이지? 여기 적은데 얘랑 합동이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원이야. 얘는 뭐야? 얘가 원이야. 그럼 얘는 뭐야? 원이겠지. 그럼 얘가 원이면 어떻게 돼? 원은 뭐가 잘 보여야 돼? 중심. 중심이 잘 보여.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원을 그려놓고 풀어야지. 아니 그려놓고 풀어야지. 필요한 선도 그려놓고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안 그려놓고 풀라니까 안 보이지. 소울님 그래 안 그래? 이게 뭐 보니까 모프 문제 중에 그거 하나 있더라고. 알았니? 선대칭이야. 선대칭하면 뭐가 떠오르냐? 접는 거. 지금 접는 거에 선대칭을 하는데 접는 거 선대칭하면 합동? 했잖아 그건. 선대칭하면 뭐 떠올라? X축 대칭? 선대칭하고 X대칭은 전혀 뭐 아직은 쓸모가 없는 말이고요. 선대칭하면 뭐가 떠올라?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가 뭐가 떠올라? 이렇게 접어서 펼치. 잘했어. 대칭하면 항상 대칭을 하면 대응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응점. 대응점 짝이 되는 점이 있어. 그 짝이 되는 점은 당연히 세트가 되겠죠. 연결을 할 수 있네. 연결을 할 수 있어. 연결을 한다가 아니라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연결했더니 뭐가 발생해? 뭐가 발생해? 선? 닮음? 닮음이 보이냐 너 지금 여기서? 선을 연결을 했을 때는 그 선이 하는 역할을 찾아야 돼. 이 선이 뭐야? 수직이야 수직. 수직 2등분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된다고 수직 2등분.
이거 기본이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너 그 수직 이등 분선이 된 거야. 아, 지금 접으면 합동이라는 내용이 있고 대응점 연결하다 보면 수직 이등 분선 나오고 수직 이등 분선하면 뭐가 떠오르냐? 수직 이등 분선하면 뭐가 떠올라? 이등변 삼각형. 2차변?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수직 이등 분선하면 뭐라고? 이등변 삼각형이. 어디가 있어? 여기 이렇게. 어디가 있냐? 아, 여기에. 좋아. 또 아래쪽에. 어디 있어? 아, 이거. 좋았어. 또 다시 별 쓸모는 없었어 그거는. A, E 저 끝에 A2야 뭐야? 오. 아니 얘가 수직 이등분이니까 요 변하고 요 변이 밑변이 되는 거야. 그럼 요 라인 위에 꼭지점이 있어야지. 아, 그런 거 아니야? 수직 이등분 선 위에가 꼭지점이 있는 거라고. 찾았어. 맞아. 내가 얘기하면 틀린 거 아니야. 어디 있어? 저기 B랑 F 사이에. B랑 F 사이 어디 있어? 이거 했잖아 이거. 랑 그 점이랑 음. A랑 E랑 A랑 E랑 만나는 거. A랑 E랑 B랑 F 사이. 여기 점 이렇게 좋은 점은 아니야. 좋은 점은 여기에 있는 선들을 이용한 것들이 좋아. G. 여기에 있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렇게 또 했더니 이제 각이 뭐가 많이 보이냐? 각이 뭐가 많이 보여? 직각. 직각이 많이 보이지. 그러면 직각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여기 직각 삼각형들이 많은 거지. 자, 우리가 도형을 볼 때는 자, 사각형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각형 보기 어려우면 보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도형은 일단 무조건 삼각형 위주로 봅니다. 도형은 삼각형 위주로 볼 거야.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많아. 꽤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대부분 닮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닮음을 알아내려면 닮음 조건이 뭐지? 닮음 조건 뭘 써? SS랑 아니요. 닮음 조건을 잘못 배운 거야 우리가. 닮음 조건은 AA부터 출발합니다. 근데요 저는 SSS를 봤는데요. 왜 그래? 쉽게 생겨서. 아니 우리가 도형을 볼 때 도형의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도형은 제일 잘 봐야 될 것이 선생님 생각할 때는 위치 관계야. 두 도형의 위치 관계. 이걸 먼저 본다고요? 위치 관계를 보라고 하면 너희들이 잘 못 봐. 위치 관계는 알려준 사람이 없고 우리가 보면 딱 알아야 돼. 보면 딱 아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그 위치 관계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냐면 길이가 발생하고 각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길이를 구하여라, 각을 구하여라 이렇게 할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길이를 먼저 항상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각보다는 길이를 많이 갖고 놀았어. 뭘 갖고 놀았다고? 길이를 많이 갖고 놀았어. 그게 길이를 항상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거야. 도형에서 길이와 각 중에 길이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데 각은 바로 못 써먹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근데 내가 봤을 땐 똑같은 거야. 각하고 길이는 우선순위를 볼 때. 뭔 말인지 알겠니? 닮음은 무조건 그래서 각을 먼저 봅니다. 누굴 먼저 본다고? 각. 무슨 조건이야 그러면? AA AA 닮음이지. 아까는 변은 뭐였어? SSS. 걔는 3개만인데 각은 2마리네. 왜 그래? 두 개만 세워도 되니까. 2개만 찾아도 되니까. 그러면 닮음 찾을 때는 각 2개를 찾는 게 훨씬 쉽겠지. 3개보단 2개가 쉽겠지. 네. 그래서 각이 똑같은 데를 찾습니다. 나온 그림에서 각이 똑같은 데를 찾아요. 이den이 지금 찾았니 이렇게?
찾았어? 보여 안 보여? 찾았어. 네. 그러면 요거 점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들은 다 닮음이네. 점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다 닮음이야. 그러면 그 닮음을 B를 이용해서 우리는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네. 여기까지 되니? 됐어? 자, 도형을 접었다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형을 접었어. 첫 번째 뭐? 선대치. 합동이라고. 두 번째가 뭐? 선대칭 하면 뭐? 합동. 선대칭에는 사실 합동에는 뜻이 있어. 합동은 길이가 같다, 각이 같다 이런 뜻들이 있잖아. 선대칭엔 뜻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 없어. 선대칭을 하면이야. 선대칭을 하면 뭐가 된다? 수직. 선대칭하면 수직 이등분선이 등장한다고. 수직 이등분선 등장하면서 이등변 삼각형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그러한 선들을 그리다 보면 닮음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접게 되면 닮음이 꽤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너희들이 중2 때 중3 때 보면 접은 도형 나오면 맨날 닮음으로 문제를 많이 푼다고. 알겠니? 그래서 요 순서대로 문제를 풀 거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선대칭을 했다는 말은 뭐 했다는 소리야? 이동을 했다는 소리야. 대칭했다는 소리는 뭐라고? 이동을 했다는 소리야. 이동. 선대칭 이동을 한 거야. 알겠니? 그 개념은 중학교 때는 많이 안 배우는 개념이야. 그건 고등학교 때 확실히 배우는 개념이니까 그거를 대칭 이동시켰다. 좌표를 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이라고. 그럼 풀이는 우리는 다양한 풀이를 할 수 있는데 도형으로 풀 수도 있고 얘를 선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대칭을 이동시켜서 좌표화시켜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니?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성질들 그대로 이용해서 다 풀 수 있다 이거지. 뭐란 것은 한 변의 길이가 4고요. 접었어요. 2로 왔어요. 옮겼어요. 이때 사각형 누구야? 요 사각형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질문이네요. 요 사각형 최소값 할말 한 변은 4예요. 여가 4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도형은 이 도형. 이 도형 무슨 도형? 사다리꼴.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면 어디 알아야 돼?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아야 되겠지? 잘 봐. 그러면 둘 다 모르잖아지? 너무 거리가 많잖아. 그래서 요놈이 x라고 놓고 요놈을 y라고 놓는다 이 말이야. 헷갈려? a하고 b로 놓습니다. a하고 b로 놓을 거야. 여기까지 되니? 요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넓이 구하라겠으니까. 자, 이렇게 놓는 순간 나머지 애들이 짝짝짝짝짝짝 떨어질 거야. 그렇지? 그리고 문자를 몇 개 놨어? 2개를 놨지. 자, A, B를 놨어. 나는 B를 놓기 싫어. B를 놓기 싫으면 이 A로 가지고 B 길이까지 가야 돼. 이게 보통 하나를 놓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요 변을 A로 표현할 수 있어? 없다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 요놈을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요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하고 요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보통 문자를 놓을 때 그래서 보이면 문자를 하나만 놓지 말고 2개 놔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야. 근데 2개 놓을 때가 훨씬 더 식이 편해집니다. 보통은. 알아서 이제는 2개 이상 놔도 돼. 대신 식이 나와야 돼. 연결을 시켜야 돼. 2개를. 내가 문자를 2개를 넣는 순간 2개를 연결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그림이 A쪽이 쉬워? B쪽이 쉬워? A쪽이 쉽습니다. 그럼 A로 쓰는 순간 나머지 짝짝짝 떨어지는 것들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A가 되겠죠. 합동. 여기가 A 합동.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뭐야? 4-A 이래 되는가요? 여기가 A란 순간 여기가 A가 되고 여기 4-A가 되잖아. 이 길이가 나온 순간 이 길이가 나왔네. 루트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루트 이거 제곱 빼고 이거 제곱 연산하면 빼기 이거 제곱 이거 제곱 8a-16 됐나요? 숫자 4니까 숫자가 너무 커졌어. 실제 이 문제는 이 a가 4보다는 2나 1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
숫자는 상관없잖아 지금. 그렇지? 내가 4를 1로 풀었어. 결과적으로 요 답이 예를 들어서 얘가 3이 나왔어. 그럼 실제 답은 얼마야? 12. 뒤진다. 지금 너 뭘 구했어? 딸 있고 하다리 꼴에 넓이. 넓이를 구했어. 근데 4짜리를 1로 구했어. 닮은 비가 얼마냐? 4대 1. 4대 1이면 넓이는 어떻게 되냐? 네. 16배를 하면 돼. 네.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수가 너무 커. 내가 아는 숫자적 비율이 있단 말이야. 그러지. 3대 4대 5야. 3대 4대 5의 문제를 12대 16대 20으로 풀래. 그럼 수가 너무 커. 수가 크다 보면 연산이 수가 커져서 좀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사이즈를 어째? 가장 심플한 사이즈로 줄여서 풀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난 바꾸겠어. 뭘 바꿔? 1로 바꿀게요 그냥. 1로 바꿨어?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요거 제곱 빼지 요거 제곱이지? 아니? 이해했어? 자, 이 길이가 나왔어 이제. 이 길이가 나온과 동시에 또 뭐가 나와? 이 길이가 나오겠지? 이 길이가 1이고 요 길이 나왔으니까 요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 얼마야? 루트 2a. 루트 2a 나왔다 이거지. 왼쪽 선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닮음 도형 점들 찍어놨지? 그 닮음 도형에 지금 세 변이 다 나왔어.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여기 있는 닮음 도형이 많단 말이야. 그 닮음 도형 중에 내가 하나를 찾아냈어. 이해되니? 그러면 이 닮음 도형을 옆에다가 나는 그려놓겠어. 보기 편안하게 그려놓겠어. 얘가 무슨 도형? 닮음 도형이니까 B만 이용하려고 한 거야. 얘가 B가 어떻게 생겼어? 누가 1이야? 직각을 낀 변 중에 긴 게 1이고 작은 변은 루트 2a-1이고 빗변은 루트 2a다. 그럼 여기에 있는 도형들은 요 닮음 도형들은 다 요 변의 B를 갖고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자, 어디로 갈 거냐면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B로 갈 거지. 얘가 B면 어디가 B야? 요놈이 B죠. 얘가 B지. 그러면 여기에 닮음 도형이 더 요렇게 닮았네. 요렇게 닮았네. 요렇게. 그래 안 그래? 닮았잖아 지금. 요렇게 이거 닮았고 요렇게 닮았잖아. 그럼 이해돼서? 그럼 여가 A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다시 지금 닮음 도형이라고 이렇게 닮았고 이렇게 닮았어 이렇게 돼서 그러면 요놈이 A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다시 요 길이가 A야. 이 길이는 얼마야? 루트 2a분의 2a 빼기 1분의 a. 여기서 어떻게 봐야 돼? 소울 안 보여? 이거랑 이거의 관계잖아. 그럼 요놈이 1이 되면 요놈이 여가 1이 되면 요놈 뭐가 돼? 루트 2a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지. 근데 요놈이 a잖아.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 a에 대해서 루트 2a 마이너스 1분의 1 계산이 쉬워 어려워? 쉽잖아. 아 네가 여기서 보고 이 길이를 어떻게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니? 닮음을 이용해서 구한 거라고 지금. 되니? 여가 B야. 여가 B야. 여기는 얼마야? 루트 2a 마이너스 1분의 b. 그렇지. 똑같이 나오면 되잖아. B에 대해서 루트 2a 마이너스 1분의 1 하면 되잖아. 다 구했네 거의 다. 이 길이 알아. 이 길이 알아. 이 길이 알아 몰라. 몰라요. 알아요. 뭐야? 루트 2a 마이너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길이 얼마야? 1. 1이잖아. 그러면 식이 나왔어. 1 플러스 b에 루트 2a 마이너스 1분의 1을 했더니 a에 루트 2a 마이너스 1분의 1이 된 거라고.
됐니? 그러면 곱하고 정리하면 b는 a 넘기고 마이너스 루트 2a 마이너스 1이 됐다 이 말이에요. 됐니? 자, 우리가 원하는 질문은 뭐야? S는 뭐였어 아까?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해서 2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1에 a 더하기 b 이래 되네. 근데 b가 저렇게 나왔어. 2분의 1에 2a 마이너스 루트 2a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네. 됐어 안 됐어? 자, 이 문제는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는 무조건 범위가 있습니다. 문자를 내가 A로 정리했잖아. A의 범위가 분명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A 범위는 얼마야? 1보다 작다. 뭐라고? 이 길이 어떻게 돼?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좋았어. 근다 그래. 뭐 안 보이니까 이 정도는 써놓을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고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요놈의 뭔 값을 원한다? 최소값을 원한다. 지금 똑바로 적었어 안 적었어? 최소값을 원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우리는 요놈 풀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 이 식을 보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 소울 있어 없어? 요놈의 최소값? 있다. 어떻게? 어떻게? 대입해서 정우야 어떻게? 제곱? 자, 우리가 항상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지금 이 파트가 어떤 파트야? 2차 2차 함수 파트지. 2차가 있으면 1차가 있겠지. 2차, 1차 상수 이래 되겠지. 루트가 있으면 루트 다음에 제곱 루트는 몇 차야? 2분의 1 2분의 1차야. 2분의 1차에 제곱을 하면 1차 1차. 그게 1차, 2차란 말하고 루트 차하고 1차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럼 요놈은 2차로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루트 차, 1차. 이해되니? 똑같은 말이야. 1차, 2차나 2차, 4차나 루트나 1차나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잘 안 보일 뿐이야. 되니?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 아 얘는 2차구나 라는 읽을 줄 알아야 돼. 잘 안 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잘 보이게끔 할 거야. 잘 보이게끔 할 거라고. 이래서 그렇게 했더니 2분의 1은 얘는 뭐가 돼? t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얘는 뭐야?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뭐가? t가 2분의 1이 나온 것만 확인하면 되겠네. t가 2분의 1이면 이것이 얼마야? 4분의 5가 되지. 그럼 a는 8분의 5 가능하 하겠네. 여기까지 되니? 가능하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8분의 3이 되고 그때 어디 값을 구하시오라면 구하면 되고 현재 문자 a도 내가 났고 t도 내가 났으니까 구하라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 길이 무한할 수는 있지. 그때 뭐 이 길이 구하시오 하면 집어넣어서 풀면 된다고 해. 그때 이 길이 구하라면 구하면 되고 이 길이 구하라면 구하면 돼. 할 수 있겠니? 네. 그럼 실제 우리 답은 뭐야? 아까 4를 1로 가서 풀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놈을? 16배 해주겠지. 이돼 안 돼. 자 4로 갖고 있으면 물론 뭐 요 똑같은 거의 풀이가 나올 건데 똑같은 풀이가 나올 텐데 우리는 요것보다는 좀 더 수가 더 크니까 연산할 때 조금 더 까다로울 수는 있다 이거야. 할 수 있겠냐? 요거 한 문제만 정확하게 풀어도 오늘 공부는 잘 한 겁니다. 소울 알았니? 요 한 문제만 풀어도 잘 할 수 있다는 말은 뭔 말이야? 요 한 문제는 못 풀면 바보다. 오늘 한 게 없다. 오늘 한 게 없다. 다시 갑니다. 잘 보세요. 1번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이 너희들 여기 책에 풀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방법 아닌 풀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방법 아닌 풀이는 보통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추구하는 바는 아니야. 선생님이 추구하는 바는 아니야. 문제에는 조금 연결고리 인과관계가 좀 있어야 되거든. 아, 이렇게 푸는 어떠한 흐름이 있어야 돼. 이유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그러지? 이유가 끊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선생님 문제에서 그대로 애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놈과 요놈을 연결하기 위해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 연결시킨 거라고. 이해되니? 근데 책의 풀이는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선이 이러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러한 선을 긋게 되면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이 합동입니다. 근데 봐봐. 이 선을 왜 긋냐고. 가 어려운 거라고. 풀이 봐봐. 어떻게 있어 없애? 뭐가 대박이야? 풀이 다 제가 아 대박이야. 넌 안 들고 다니는데? 어? 어디다 놔뒀어? 집에 잘 모셔놨어? 써먹어 안 써먹어? 안 써요. 안 써먹어? 아 빠른 단만 쓰니까? 그래 좋은 생각. 너는 그거 잘 괜찮은 생각. 어떻게 했어? 못 알아먹어? 첫 번째 생각이 뭔 생각이냐고. 어떻게 했어? 글로 다 써놔가지고. 아 그래? 그림을 그려보면 아이씨 줘봐. 그림을 얘가 안 그려줬어요. 줘봐. 저 갖고 와봐봐라. 하이사이. 응? GI. 아 진짜 짜증난다. 자 여기서 DHE하고 FGI가 닮음을 이용해서 썼네요. 아 사실. 이거 없는데. 저 C하고 F 가운데. 그렇지. 새로운 점을 I라 놓고 닮음을 갖고 썼어요. 그래서 그 닮음비를 갖고 문제를 풀었어요.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닮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어? 현재 요 그림에는 이 풀이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 현재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요 세 개 닮음이야. 요건 알아두면 도움이 돼. 요거 세 개 닮음이야. 네. 알겠어? 그걸 가지고 문제 연결고리를 찾은 겁니다. 알겠어요? 자, 쌤은 지금 접었다고 생각해서 아까 그 얘기를 해준 거야. 꽤 그게 많이 나와. 접었을 때. 요 라인 그거 가지고 요렇게 해놓으면 문제풀이가 좀 편해집니다. 알겠어요? 중요한 사실이야. 지금은 그거 하자는 것은 아니고 얘를 뭐 할 거냐면 나는 좌표화를 시킬 거야. 좌표화를 시켰어요. 잘 봐. 좌표화. 그리고 여기에 선대칭적 성질은 당연히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좌표화 시켰다는 것은 요놈의 선대칭적인 특징을 이용한다. 선대칭적 특징을 이용한다는 소리는 당연히 수직이등분선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필요하겠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필요하겠네.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필요하다는 소리는 요 직선만 알아내면 돼. 그쵸?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아니라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이용할 거야. 그럼 요 직선만 알아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쉽게 알아낼 수 있어. 마찬가지로 좌표는 일러 볼 거고요. 그럼 얘를 좌표로 놓을 줄만 하면 된다 이거지. 됐니? 자, 여기서 출발점을 어디서 놓을 거냐면 자, 요점 됐니? 요놈의 y좌표가 얼마야? 1. 자, 요점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요놈의 x좌표를 뭐로 넣으면 좋겠냐? 아직 없잖아. 모르면 문자로 놔야겠지. 뭐로 넣어? A. 2a. 아. 뭐라고? 2a. 왜? 요점 이용할 거니까. 요점은 얼마야? A, a, 2분의 1. 아, 귀찮네. 요놈을 그러면 2,2로 바꿔. 그럼 a, 1이 되겠지. 우린 사이즈를 2로 잡은 거야. 사이즈 4짜리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 얼마야? a분의 1. 그럼 요놈의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수직이니까 2점 지난다.
끝. y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식이 되니? 여기다가 우리는 뭘 넣을 거야? 요거리하고 요거리 하나 낼 거니까 요거리 얼마야? 여기다 뭐 넣어? 0 넣으면 되잖아. 0 넣으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1이지. 요거리 어떻게 가라네? 2 넣을 거야. 2 넣을 거야. 2 넣으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럼 현재 우리가 구한 게 여기리야 여기를 두 개를 더한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거를 곱할 거야. 그리고 나누기 1을 할 거야. 이 길이가 현재 2로 갔으니까 요 놈이 지금 넓이가 되겠죠. 끝났네. 끝났잖아. 요 놈이 무슨 값? 최소값. 얼마야? 4분의 1, 2분의 1, 2분의 3인가요? 맞아 안 맞아? A가 2분의 1일 때 A가 어떤 놈이야? A가 2분의 1이란 말은 요점이지. A가 2분의 1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잖아. A가 여기까지 이렇게 될 거니까 A는 1까지 갈 거야. A는 1까지 갈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A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2분의 3을 갖는다 이 말이지.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할 거야? 여기다가 4 곱해요. 2로 갔잖아. 4자를 그려야지. 얼마를 곱해? 4를 곱한다. 왜? 넓이 b가 1대 4. 그러니까 4를 곱한다. 6이 됐네. 풀이가 어쩌니? 쉽다. 와 이렇게 푸니까 훨씬 쉽네. 도형을 좌표로 시켜서 풀면 아주 쉬워집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 도형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지? 그리고 안 되면 좌표와. 서울 너는 맨날 좌표 풀 것 같아. 맨날 아무 생각 없어. 왜냐면 도형표 생각하기 싫어. 이 단점이 있어. 도형 좌표 시키면 기하적인 생각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장점은 좌표를 잘 놔. 맨날 좌표를 잘 놔. 이게 좌표를 놔봤으니까 좌표를 잘 놔. 단점은 도형적인 생각이 발전이 없습니다. 되니? 도형적인 발전이 없어. 그럼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해. 왜냐하면 도형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식으로 푸니까 아주 힘들게 가는 거야. 뭔만 이해되니? 어? 학교 가는데 수영에서 가면 안 간다고 기어서 가고 있고 막. 갈 수는 있지 어떻게든 갈 수는 있어. 근데 편한 방법, 좋은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항상 도형은 두 가지 생각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도형적인 생각이 좀 더 가깝습니다. 도형적 생각이 안 되면 좌표화 시킨다. 이렇게 가는 거야. 좌표화 시켜보니까 안 되니까 도형을 간다. 이게 아니고 도형적 생각 기하적으로 그냥 도형적으로 풀어보고 잘 안 되면 그걸 좌표화 시킨다. 계속 뭐 연구할 필요.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연습을 하는데 여기까지 되니? 이거 왜 체크가 됐지? 너가 질문에서 체크했지? 정우 이 중에 풀어볼 만한 거 없냐? 91번 틀렸습니다. 저는. 틀렸어? 예. 질문이야 아니면? 질문입니다. 오케이 91번까지 하고 여기는 싸그리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는 싸그리 알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두세 문제 알려줘야 돼서 이미 좋았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넘겨볼게요. 자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입니다. 모두 정수야.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계수와 상수항이 정수라는 사실은 사실 문제에 딱 바로 우리가 적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 이게 나왔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이 정수 조건이.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f-의 값을 구하시오. 자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래프에 동시에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에서 fx의 최대값이 f5와 같다고. 갑자기 f5야? fx의 최대값이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f5랑 같다. 범위 안에 f5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근데 이놈의 최대값이 f5와 같다고 말한 것은 뭔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야? 축의 범위? 오.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f5랑 같다는 말은 요놈 최대값 쪽하고 요놈하고 최대값이 같다는 말은 축을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축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겠지?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 그렇지? 그럼 일단 하나 그려. 얘를 일단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에 대한 표현을 할 것이고, 자, 아래로 볼록이다가 아니라 아래로 볼록을 한번 그려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를 표현을 해볼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를 표현을 해볼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3하고 2보다는 5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 5가 여기 있으면 3, 2는 이렇게 있겠지. 그럼 같을 수가 없어. 하나는 어디 있고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소리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똑같은 값이 떨어져야 될 것이고, 이 중에 하나 오른쪽은 뭐다? 5다 이걸 알려준 거라고. 오른쪽이 5인 건 당연한 말이지. 마이너스 3하고 2가 왼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요놈의 최대값이잖아. 최대값 요놈. 그렇지. 요게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가 바로 떨어졌네. 그러면 축이 나왔고, 축은 얼마야? 1이네. 축은 1이 나왔지. 그 중에 아는 사실이 뭐야? 없어. 몰라. 그러면 우리는 식 어떻게 적어? fx는 x-3 x-5 플러스 k. 오케이. 3 제곱창 a. a는 뭐야? 정수 이래 되겠지. 그리고 a는 정수고 a는 양수. 정수. k도 정수. 그래서 여기다가 뭘로? 2 플러스 루트 3을 집어넣어. 2 플러스 루트 3을 집어넣어. 정리하다 보면 A 정수, K 정수가 되는 값을 둘 다 구할 수가 있네. 그럼 마무리할 수 있겠네. 여기서 내가 왜 못 풀었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 도대체 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축에 대한 생각, 정수에 대한 생각. 알겠나요? 쉬었다 합시다. 왜?